조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이 갑작스런 그런 악재 뉴스를 내보냈죠. 장내에서 시간 매매인데 어제 김근수 회장이 200만 주를 내던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가 마이너스 6%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저가인 이제 시가 마이너스 6% 선에서 계속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후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근수 후성 회장이 보유 주식 200만 주를 장내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어제 이제 시간에 대량 거래를 통해서 200만 주를 이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이제 현금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6%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육브라 인산 리튬의 이제 그 공장 증설을 하게 되죠. 특히 폴란드와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 증설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브라 인산 리튬 가격은 내년 2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성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350억에서 400억 정도 기록을 했다가 2년 정도 줄었고 다시 올해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2023년도는 추정 영업이익이 1,400억,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영업이익 2천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인데요. 2조인데 이 2조의 시가총액은 2년 뒤에 영업이익을 미리 선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년 뒤에 영업이익을 반영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후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근수 회장의 200만 주 장내 매도는 큰 악재인가? 자, 총 주식수 9,200만 주 중에서 2%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물량입니다. 이런 악재를 틈타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봐야 되겠죠. 육브라 인산 리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판매하는 바로 후성이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제조 판매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중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해질 첨가제 생산 기업 가운데 또 최초라고 하죠. 최초로 유럽에 전해질 공장을 준공한다는 것이죠. 2차 전지 핵심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육브라 인산 리튬은 2차 전지 소재 4개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고,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 최초, 독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개인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은 1,000억 원을 매도했는데 외국인은 800억, 기관은 200억 해서 개인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급 매수도 긍정적이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다가 악재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죠. 월봉 추세를 돌파한 것은 올해 이제 9월달에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 추세를 돌파해서 이제 이 추세를 돌파한다는 의미는 하락을 해도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조정, 큰 조정이 쉽게 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주도주의 속성은 따돌리면서 계속 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봉상에서는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죠.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21선에서 좀 매수를 저울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21선은 깼다가 바로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왔죠.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후성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 9월 달부터 형성된 고점의 이 추세 연결선에서 부딪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1월 16일은 바로 9월부터 연결된 추세 상승선에서 사실상 저항에서 걸렸던 부분이죠. 이런 자리는 매도, 그리고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것은 제가 항상 매도 자리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준선이 이제 의미 있는 지지대가 된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여러분 답이 보이시겠죠? 전고점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더 아래 방향에서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데요. 일봉에서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중에서 11월 16일은 이제 추세 연결선 저항에서 부딪히고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형태의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죠. 근데 오늘 이제 급락하면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선 지지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해야겠죠. 여기서 이 지지가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5일선을 빨리 회복했죠. 5일선을 회복하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입니다.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 반면에 5일선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 기준선을 이탈하는데, 기준선은 이탈을 할 수 있죠. 이탈을 하는데 이탈했을 때 얼마만큼 이격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것은 이제 긴 양봉을 형성했을 때 시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준선을 이탈하고 최근 장대 양봉의 시가 22,100원 터치시는 21선을 향해 가는 그림,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과연 5일선을 먼저 회복하느냐, 아니면 22,100원을 터치해서 2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냐, 바로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5일선과 21선 딱 사이 가격에 기준선이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기대치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상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대응이 어려우신가요? 상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호성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의 대응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